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지오소프트와 그리고 푸드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가 흐름 그리고 장기성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간 종목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 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다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서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가면은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전에 끝냈어야지 그 뒤에 하진 않아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이 중요할 뿐이지 몇 개월이 지나면은 그 몇 개월이 지난 이전에 그 흐름과 지금 흐름이 같겠습니까? 전 틀리다고 보거든요. 새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은. 해서 SKC 코롱 PI를 제가 오늘 오전 중으로 좀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SK 코롱 PI 같은 경우 제가 3개월, 2, 3개월 전, 그리고 그 전, 그리고 그 전 매번 틀려졌어요.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또 결국엔 뭐죠? 결국엔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분석을 새롭게 해서 그걸 토대로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항상 수시로 뭐 내가 2, 3개월 전 혹은 3주 전, 2주 전에 했으니까 이 종목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한테는요. 항상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사실 지오소프트는 이미 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는 이유가요. 대장주는 공부를 항상 해둬야지 그 후속으로 관한 관련주들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알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죽으면 당연히 2등주, 3등주는 당연히 주가 못 갑니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주만 공략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 간 종목은 공부를 해둬야지 나중에 또 써먹습니다. 예, 나중에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제가 차트에도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었죠. 예.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이거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작년에 보면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갔다가 후룩 하고 말아서 이렇게 간 종목들이. 자, 뭐, 어찌됐든, 보통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휘어주다가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게 아쉬운데, 사실 지오소프트를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단기간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에서 그렇게 센 종목이면요. 대부분 30분봉에서 시점을 줍니다. 뭐 5주선, 21선도 필요 없어요. 11선 당연히 깨는 건 당연하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1200원에서 최저점 1200원에서 3200원까지 올랐어요. 예, 무려 150%가량 올랐습니다. 150%가량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정도의 이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의 한 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조정을 주곤 합니다. 자,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무조건 30분봉 보시라고 그랬어요. 30분봉. 예. 자,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놈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은 여기서 여기가 아니구나. 저 앞에서 터졌겠구나. 예, 여기서 터졌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타잖아요. 이렇게 올라타는데 자, 계속 올라갈 것만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종목이라는 건 조정 없이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 종목이고 그 종목을 내가 못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30분봉을 보면서 이놈은 계속 갈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여기서 진짜 놓친 게 한이 돼. 근데 섣불리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1차 조정을 기다린다고요. 1차 조정을 기다리는데 대체적으로 1차 조정을 기다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30분봉을 본다라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크게 상승했을 때 그러면은 줍니다. 뭘 주냐? 30분봉에서 180분선이나 216분선 혹은 240분선에서 조정을 이렇게 줘요. 센 놈이면은 거의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센 놈이라면 만약에 이탈하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60분봉으로 보는 거예요. 60분봉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센 종목
가야 될 명분 이런 것들이 충만한 종목들은요 웬간해서는 자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공부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단기 반등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온 애들은 180분선이라고 그랬지만 뭡니까? 계속 깨작거리죠. 선에 붙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필히 그 밑에 선까지 떨어진다라는 거. 필히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30분봉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뻗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뻗어갔지만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못 돌파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거는 여긴 돌파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 구간만 본다면은 이게 돌파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죠. 이럴 때는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60분봉을 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60분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60분봉에서도 최저 마지노 항상 말씀드리는 일봉에서도 306일선 혹은 361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흐름, 중기 흐름을 체크할 때는 306분 혹은 360분 선 깨지면 안 돼요. 인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통 한 300%, 4배 정도 상승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무조건 필히 60분봉, 120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조정의 끝 무렵을 찾을 때는. 그래서 그런 그런 흐름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60분봉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별것도 아니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차트는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눈에 익혀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눈에 익을수록 뭡니까?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잡는구나.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반복적으로 봐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분선 같은 경우, 장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일봉이 아니라 분봉에서도 혹은 주봉에서도 간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보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사실은 푸드나무를 좀 보려고 그래요. 푸드나무. 자, 이 푸드나무입니다. 자, 이거 원래 어떻습니까? 처음에 상장한 뒤에 위로 뻗쳐나가지를 못하고 상장 첫날 시초가 밑에서 하락해서 그 밑으로 주가가 이어질 때 이런 경우는요. 자, 요 개월수를 포함해서 보통 한 3-4개월 차, 그러니까 4개월 차 부근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6개월, 9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도하는 종목이 가죠. 그죠? 이 신규 상장 주는 굉장히 건드리기가 까다로워요. 굉장히 건드리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업체, 경쟁사라고 할까요? 이 종목이 대장주처럼 이렇게 주가가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고 또 보고 또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함께 봐주는 게 맞긴 맞거든요. 자, 근데 이 푸드나무 어떻습니까? 일봉 보거나 주봉을 보면은 일단 완연하게, 일단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뭐죠? 함께, 지어소프트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뭡니까? 반등을 해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분봉을 보면 이렇게 쉬워져요. 보통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어디서 해야 될까? 11선에서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30분봉을 보시면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 남북경협 플러스 SOC 관련주들 해드렸어요. 그죠? 예, 그 종목들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그 종목들 공통점이 뭐였죠? 예, 뭐였냐면은 주가가 3표 시멘트를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어요. 30분봉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수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아지질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예, 동아지질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한 번쯤 톡 하고 떨어뜨린다는 거.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라든지 특수건설은 안 떨어졌군요.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한 번씩 이렇게 톡 건드리면서 180분선이나 혹은 216분선까지 한번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기억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배열상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봉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거의 원래는 이런 여기서 흐름이 지오소프트가 좀 편할 수 있는데 지오소프트는 원체 강해가지고 예. 보통 여기서 쭉 타고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요맘때쯤에서 보통 장기선 부분 정배열 있죠? 예,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이미 조정을 받고 그리고 강하게 예, 위로 상승한 종목은요. 첫 번째 정배열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지오소프트를 보십시오. 지오소프트를 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오소프트 막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오소프트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섣불리 달려들지 마시고 뭐냐면은 지오소프트를 가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푸드나무로 공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 이런 바닥에서 한 달 동안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채 한 달이 안 됐어요. 반등폭도 얼마입니까?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20%, 25%밖에. 그러면은 이걸 따졌을 때 뭐죠? 30분 봉을 보면서 한 번쯤 조정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등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1등주와의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예, 그 차이를 못 간 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못 간 부분까지 채워넣기 위해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원래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긴 맞죠. 맞긴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런 부분도 감안을, 그러기 때문에 이제 2등주 아니면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을 보게 되는 건데, 요렇게 무적정적으로 원래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맞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략한다는 건 섣불리 달려들지 말고,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받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아까 제가 지오소프트에서도 여기서 딱 부딪힐 때 여기가 매수조라고 안 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탈 때를 매수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개인적으로 뭐 이런 데서는 이거는 그냥 차트 공부 차원이에요. 왜냐면은 푸드나무 같은 종목도 피드나무가 원체 거래량이 적습니다. 예, 적고 호가창이 흔히 말하는 거의 호가병신이라고 그러죠. 표현을 호병 수준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무나 쉽사리 건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 공부용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종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